오늘은 사운드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곧 출시 예정이라서 다음 주부터 이제 판매는 시작하고 백화점에도 곧 깔릴 텐데 조금 기존에 팔던 제품이랑 다른 제품이니까 여러 번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그 정태훈 과장님도 교육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초반에 해주셔서 좀 더 뭐 연결 방법이라든지 상세한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세 페이지가 나와서 요거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MBO 사운드바 플러스 제품이고요. 저희가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미니. 미니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돼서 그거는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교도 이제 같이 보면서 한 번씩 해드리긴 할 건데 플러스 제품이고 저희가 이제 밀고 있는 거는 사실 음질이고 이머시브 사운드의 정수 MBO.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하면은 좀 어, 입체감 있는 사운드? 막 영화관 갔을 때 막 위에서도 소리 나고 옆에서도 소리 나고 뒤에서도 소리 나는 그런 나를 둘러싸는 뭐 약간 요즘에는 뭐 서라운드 사운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머시브 사운드의 정수다 MBO.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몰입감의 세계. 저희는 약간 되게 몰입감이 엄청나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 또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벌추얼 7.1.4 채널을 구현을 했다는 점인데 이거는 저번에도 이제 과장님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한 번 더 이게 좀 쉽지 않은 개념이라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채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피커의 위치랑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7.1, 뭐 5.1, 9.1 채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제가 돌비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돌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3D 사운드 코덱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돌비고 뭐 영화관도 뭐 돌비 시네마, 돌비 사운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입체감 있는 사운드다 하는 거를 돌비 사운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5.1 채널, 7.1 채널 뭐 이런 개념은 이제 5라는 거는 스피커 개수예요. 지금 5.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 세 가지인데 5.1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전면에 하나, 그 양쪽으로 두 개 더 있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앉는 자리 위치한 뒤쪽에 두 개 해서 총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5 그리고 점 1은 여기 서브우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5.1 채널. 그리고 7.1 채널은 스피커가 7개죠. 앞에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옆에 하나, 두 개, 그리고 내 뒤에 하나, 두 개.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7점. 그리고 요 옆에 작은 서브우퍼 보이시죠? 7.1. 그리고 9개는 뭐 말 그대로 스피커 9개에 서브우퍼 하나 해서 9.1. 요렇게가 이제 많이 쓰이는 채널들이고 다른 사운드바도 보면은 뭐 5.1 채널이다, 7.1 채널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9.1 채널이면 그만큼 더 여러 방향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희는 7.1.4 채널인데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 아까 가운데 있는 숫자는 서브우퍼라고 말씀드렸죠. 서브우퍼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 0.4는 천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천장에 스피커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7.1.4 채널이라고 하고 버추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거는 실제로 스피커를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7.1.4 채널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소리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장 최적의 위치의 스피커를 세팅한 모습인데요. 근데 저희는 사실상 사운드바 하나로 이 7.1.4 채널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저희 사운드바 안에 스피커가 이제 7개, 9개가 들어있어요. 서브우퍼 역할을 하는 스피커 2개랑 그리고
다른 스피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가 들어있는데 이 스피커들이 이제 위쪽으로 소리를 쏴서 천장을 반사시켜서 이제 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가상의 스피커를 만들어서 소리를 구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칼리브레이션이라고 공간을 인지를 해서 이제 이 막혀 있는 공간이어야겠죠, 당연히. 그 공간에서 얘가 그 공간을 인지를 해서 빛 소리를 벽으로 반사시켜서 쏴서 여기서 들리도록, 여기서 쏴서 여기서 들리도록,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인지를 해서 그 공간에 맞게 이제 이렇게 소리를 반사시켜서 마치 스피커가 내 옆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7.1.4 채널을 구현을 한다는 얘기고요. 특징 몇 가지 먼저 살펴보면은 MBO, 저희는 저희만의 이런 기술을 MBO 기술이라고 해서 제나이저 MBO 사운드바라고 부르고 있고 7.1.4 채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가 7개 들어있고, 그리고 서브우퍼가 2개, 듀얼 우퍼라고 되어 있죠. 38Hz까지 소리 낼 수 있는 서브우퍼가 2개, 그래서 2개 플러스 7개 해서 총 9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돌비뿐만 아니라 이제 돌비처럼 그런 3D 사운드 코덱을 지원하는 다른 여러 가지 코덱이 있는데, 뭐 DTS-X라든지 MPEG-H라든지, 사실 다른 거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모든 3D 코덱을 지원을 하는 사운드바고, 그리고 적응형 오디오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운드바로 영화를 본다, 그리고 만약 뭐 드라마를 본다,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 할 때 그 컨텐츠에 맞게끔 얘가 이제 사운드를 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적응형 오디오 기능이고, 다양한 입력 지원은 뭐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입력 단자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른 브랜드 서브우퍼라고 하는 사운드바 대비해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 사운드바가 가지고 있는 큰 특장점이고,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애플 뮤직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요즘 이제 많이 듣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당연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서브우퍼는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최대 4개까지 무선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뭐 이 사운드바랑 서브우퍼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어쨌든 한 방에서 무선으로 다 연결해서 최대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멀티룸은 에어플레이를 이용한 기능인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와이파이로 다 연결이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거실에 사운드바 하나, 다른 방에 사운드바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내 휴대폰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은 다 각각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멀티룸이고요. 그리고 스피커 9개 말씀드렸고, 셀프 칼리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인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동으로 인지를 하는 기능입니다. 되게 편리하고 이것도 다른 사운드바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운드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다른 리뷰 하시는 분들이나 뭐 좀 음향 쪽의 전문가 분들한테 이제 사운드바를 들려드렸는데 다들 하는 말씀이 진짜, 보통 사운드바 자기는 뭐 그렇게 잘 나온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별로 리뷰 요청을 해도 안 해주는 편인데, 저희 거는 들으시더니 너무 음질이 진짜 역시 제나이저다, 너무 좋다, 되게 극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만큼 저희는 음질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 그분 들으시더니 뭐 이거 거의 300만 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 사운드바 플러스는 지금 229만 원이 판매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그건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능이나 기술 대비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개의 스피커가 들어있고, 스피커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스피커가 옆에 하나, 둘, 그리고 앞쪽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쪽을 향하는 스피커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이 앞쪽에 위치한 스피커는 당연히 앞쪽으로 이제 소리를 쏘겠죠. 앞쪽으로 소리를 쏘고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소리를 반사해서 가상의 스피커를 만드는 거고 위쪽을 향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천장을 싸서 이제 천장에서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양쪽으로 있는 두 개가 서브우퍼. 서브우퍼가 내장되어 있어서 충분히 사운드바 하나만으로도 저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총 7개 플러스 서브우퍼 2개 해서 9개 들어있고요. 38Hz까지 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1.4 채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을 인지하는 기능인데 어플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그 탭이 있어요. 그렇게 딱 누르면 이건 어플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이제 사운드바 안에 마이크가 4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이 공간이 어떤 형태인지 뭐 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그 공간에 최적화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버추얼 스피커를 구현을 해내고 개별적인 이제 사실 가상의 스피커를 만들어내서 7.1.4 채널을 만들어낸다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막 그렇게 아까 이제 스피커를 실제로 옆에 다 7개 스피커를 세워두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운드바 하나로도 7.1.4 채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7개 스피커가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졌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저희 디자인은 사실 뭐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이렇게 지금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죠. 무난하게 딱 깔끔하고 심플하고 가로가 한 1.2m 정도 되는 크기라서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좀 거실이나 조금 넓은 공간에 적합한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비 애트모스뿐만 아니라 뭐 MPEG, DTSX 뭐 이런 모든 3D 음향 코덱을 지원한다는 게 왜냐면은 보통 이제 돌비 애트모스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것도 돌비 애트모스만 지원하는 컨텐츠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운드바도 뭐 돌비 애트모스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꽤 있긴 한데 뭐 어떤 거는 뭐 DTSX는 뭐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특정한 코덱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모든 3D 음향 코덱을 지원을 한다는 점 그리고 꼭 뭐 되게 입체감 있는 사운드가 아니더라도 뭐 일반 스테레오나 그런 일반 5.1 채널 컨텐츠도 이제 언믹싱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우리 그냥 뭐 밋밋한 뭐 컨텐츠도 사운드바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되게 입체감 있는 사운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어플이나 아니면 휴대폰 아니면 이제 PC에도 저희가 이 MBO OS랑 연결을 해서 작동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어플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뭐 스피커, 이 가운데 있는 스피커 볼륨만 좀 높인다든지 이 가운데 있는 스피커 볼륨을 높이면 보컬이 더 크고 더 가까이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좀 섬세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트 모드 지금 글씨가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나이트 모드라고 있는데 야간 모드를 켜면 이제 보통 사운드바를 설치를 하면 되게 저음이 둥둥둥 울리는 그런 것 때문에 밤에는 사실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나이트 모드를 켜면 그 좀 진동의 울림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어서 이제 밤에도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나이트 기능도 있고 뭐 서브우퍼 볼륨 조절이나 뭐 EQ 조정하는 그런 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 서비스, 뭐 타이달이나 스포티파이나 뭐 애플 뮤직 그런 다양한 것들 다 호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멀티룸 기능은 이제 에어플레이나 뭐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멀티룸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막 한 집에 사운드바를 여러 개를 놓고 쓰면은 되게 유용한 기능일 수 있지만, 보통은 뭐 한 대 정도 거실에 두고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범위한 입력 지원. 저희는 이 플러스랑 미니 사이즈랑 기능이 전부 동일한데 몇 가지 다른 게 이제 스피커 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플러스는 7개에 2개 해서 총 9개가 들어있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6개 들어있어요. 스피커가 6개, 그리고 서브우퍼가 2개. 이렇게 스피커 개수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 입력 단자가 사운드바 미니 같은 경우에는 HDMI 단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HDMI TV, EARC 요거 단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플러스는 보시다시피 HDMI가 EARC 포함해서 3개나 돼 있고, 뭐 이더넷 케이블 연결하는 것도 있고, 이건 파워 단자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 단자가 다양하다는 말은 다양한 기계랑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 있는 컨텐츠 중에 MBO 기술이 구현된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검색창에 스페셜 오디오 아니면 뭐 공간 음향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런 공간 음향을 느낄 수 있는 넷플릭스를 시청을 할 수 있고, 이 넷플릭스를 사운드바 통해서 그 컨텐츠를 사운드바 통해서 들으면은 정말 입체적이고 이제 마치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MBO 사운드바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 가장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들을 충족을 하면은 이제 최적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뭐 환경이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정말 베스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고, 당연히 이제 이런 직사각형, 여기는 거실 같은 그런 환경인 거고, 천장은 소리를 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정 환경의 천장이면은 뭐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흡음재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러면 흡음재가 소리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사를 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은 소리를 그냥 흡입해버리니까, 흡수해버리니까. 그래서 흡음재가 붙어 있는 환경은 안 되고, 그리고 사운드바 왼쪽, 오른쪽, 상단, 반사 영역에는 물체가 없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부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를 쏴서 이제 반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물건이 뭐 널브러져 있으면은 제대로 소리가 나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70cm 이상 어느 정도 띄워야 되고, 너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이제 제대로 소리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청음하는 그 위치는 사운드바부터 최소 2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체적인 공간은 가로 6m, 세로 8m, 이게 한 약 10평, 8평, 아니요, 죄송해요. 13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저희는 한 15평 정도 되는 공간에까지는 이제 충분히 요 사운드바를 느끼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그 사운드바의 입체적인 효과를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소리가 계속 끝까지 가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최적화된 소리를 느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반 원룸이나 아니면 뭐 좀 이거보다 작은 곳이다, 예를 들어서 한 8평, 뭐 한 10평 이하 정도 되는 공간에서는 사운드바 미니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미니가 이제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는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요거 연결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은
수 있어서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일단 TV가 HDMI, ARC를 지원을 하는지 지원을 하지 않는지 먼저 크게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ARC는 이제 오디오를 출력하는 HDMI 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요즘 나오는 TV들은 거의 다 그냥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뭐 간혹가다 없는 TV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상세 페이지에도 넣어놨고 ARC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직접 연결. 이거는 뭐 간단해요. 사운드바를 TV랑 연결해요. HDMI 그 EARC 아까 전에 입력 단자 부분에 EARC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그 TV의 ARC, HDMI랑 연결을 해요. 뭐 이렇게 연결해서 뭐 바로 TV를 보시는 건 문제가 없고 근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뭐 셋탑박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 콘솔이나 그런 거를 연결해서 TV랑 연결해서 뭐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다른 기기랑 HDMI랑 TV의 다른 단자랑 연결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영상이 나올 거잖아요. 영상은 TV로 나오고 소리는 이렇게 거쳐서 어차피 ARC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소리는 이제 사운드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바랑 TV랑 직접 연결하고 다른 기기들은 TV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를 직접 연결 방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직접 연결을 했을 때 3D 사운드를 느끼려면 이 TV가 3D 코덱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3D 코덱이 지원되지 않은 TV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패스스루 방식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되는데 패스스루는 말 그대로 스루가 이제 뭐 그냥 지나친다, 뭐 패스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MBO 그 사운드바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는 TV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운드바 연결하고 뭐 다른 기기들도 연결을 하고 했는데 이 방식은 사운드바를 기준으로 해서 TV랑 사운드바랑 연결하는 거는 뭐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이 기기들도 사운드바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기는 사운드바를 거쳐서 TV로 영상이 나가겠죠. 대신에 이제 소리는 사운드바로 나가고 영상은 사운드바를 거쳐서 TV로 나오는 거고 요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패스스루 방식이고 이 패스스루 방식에서는 뭐 TV가 뭐 3D 그런 거 지원하고 말고 그런 걸 떠나서 여기 지금 연결한 다른 제품들이 3D 코덱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TV가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운드바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패스스루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운드바 플러스는 연결 단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위에 말씀드린 직접 연결이랑 패스스루 방식 두 가지를 혼합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MBO랑 TV랑 연결하고 그리고 TV랑 뭐 다른 기기랑 연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연결할 게 더 많다 했을 때 또 다른 기기랑 사운드바랑 이렇게 연결을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TV가 HDMI, ARC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ARC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뭐 사용하시는 분이 잘 알겠지만 그 HDMI 뭐 괄호하고 뭐 EARC, ARC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TV 뒤쪽에 보면은. 근데 아마 이렇게 단자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패스스루 요 방식을 통해서 들어야지 이제 3D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HDMI로 TV에는 그냥 일반 HDMI랑 사운드바에 EARC HDMI랑 연결을 하고 이제 다른 기기들은 HDMI로 사운드바랑 연결을 했을 때 뭐 TV 이게 ARC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기본적으로 3D 사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소스 기기에서 나오는 이제 사운드를 충분히 3D 사운드로 즐길 수 있다는 점.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좀 더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좀 더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미리 이제 뭐 이게 연결하는 게 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보통은 CC로 인해서 HDMI가 충돌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TV가 이 ARC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직접 연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V에 다른 기기들 연결하고 사운드바 연결해서 요렇게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서는 소리가 안 날 수 있다는 점. 요 ARC를 지원하지 않는 TV에서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스 기기 이게 워낙에 여러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 내부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TV에 보면 옵션 뭐 이런 뭐 정보에 들어가면 이제 CC 뭐 끄기 뭐 켜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TV의 뭐 제조사마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CC 충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한번 좀 더 알아보시면 고객이 알아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요거 TV를 이제 아까 이미지 보여드린 거는 그 가구에 올려놓은 거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벽에 붙여서 이제 사운드바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켓인데 이거는 지금은 구매가 가능하진 않고 추후에 가능할 예정이라서 뭐 이거는 뭐 같이 안내를 안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일정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서 입고 일정이나 뭐 판매 일정 나오게 되면은 추후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사운드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소리가 좋으면은 제일 좋은 거죠. 사운드바를 쓰는 이유가 TV 소리로 들었을 때는 사실 영화관에서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가 힘든데 사운드바를 쓰면 이제 마치 이 영화관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바를 많이 쓰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제 청음을 하기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들려드리는 게 제일 베스트고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사운드바 플러스 리모컨도 하나 같이 들어있고요. HDMI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고 이제 사용 설명서 당연히 들어있고 사이즈는 보시면 가로가 1.5 그리고 12cm 120cm 가로가 죄송해요. 가로가 1.5 여기 너비가 12cm, 세로가 7.8cm 정도 되는 크기고 무게는 6.4kg. 생각보다 꽤 무거워요. 무겁고 그 서브우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빠르게 1분 남았으면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서브우퍼도 같이 판매를 하는데 서브우퍼는 말 그대로 서브우퍼의 역할은 간단해요. 극저음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 소리라는 게 저음을 꽝꽝 울려주면은 되게 더 막 몸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영화관에서도 되게 막 극저음이 막 둥둥 울릴 때 더 몰입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극적인 효과를 사운드를 더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서브우퍼는 연결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운드바 플러스만 가지고는 38Hz 이게 헤르츠가 이제 더 낮은 숫자일수록 더 저음을 들려준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서브우퍼를 연결했을 때는 27Hz까지의 정말 깊은 저음까지 들려준다는 점. 그래서 사운드바랑 저희 서브우퍼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서브우퍼도 저희가 이제 공간 인지 능력이 있어서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고 무선으로 연결되지만 그 저희 RCA 모노 단자가 있어서 이 케이블 유선으로도 연결해서 뭐 다른 사운드바랑도 설치가 가능을 합니다.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시간이 오늘은 다 돼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교육이 어려울 것 같고, 다다음 주에 미니랑 같이 해서 좀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혹시 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따로 뭐 지연 대리님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